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4년생이고요.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62. 옛날로 하면은 63인 거죠. 지금은 퇴직하신 상태인가요? 네, 지금 현재는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재무 쪽 일을 아. 했습니다. 경력은 이제 처음에는 대기업, 그 다음에는 중견기업,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죠. 퇴직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직장 생활 퇴직한 거는 이제 작년 7월 30 아. 말일까지 했는데 1년 정도 다니기 전에는 개인 사업 한다고 한 3년 헛짓거리를 했는데 나름대로 재무 쪽 일을 하면서 저는 계산하고 제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한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제가 2019년도 8월쯤서부터 준비를 해서 당구장을 했는데 전혀 생소한, 그러면서 사실 준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구장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내가 해결을 하면서 네.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자신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 당구장 문화를 많이 바꿨죠. 그리고 이제 또 소문이 나면서 주변에서 좀 재밌게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라는 이제 엄청난 변수가 이제 찾아오게 됐죠. 당구장은 한번 오픈을 해놓으면은 적자는 안 난다는 사업이 당구장 사업이거든요.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제일 큰 고정비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창기에는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급속도로 커져버리면서 영업 제한, 시간 제한, 인원 제한, 그리고 이제 탁구장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내 체육 시설이 영업 중지였었죠. 48일 동안. 그러면서 뭐 지원금을 주긴 줬는데 지원금이라고 해봐야 뭐 이거는 임대료도 안 되는 지원금이었었죠. 그럼 그거를 이제 몇 년도에 정리하신 거예요? 코로나 끝나는 2023년 3년 말쯤에 정리를 했죠. 그러면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직장에 네. 재취업을 하신 거예요? 네.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게 실패를 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기까지의 그 마음은 솔직히 어땠나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또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그쵸.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생활비를 주고 나면은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기간에 또 적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회사에서는 정년 퇴직을 하신 건가요? 소기업이다 보니까 네. 표현은 안 해도 제가 재무다 보니까 알잖아요. 고정비라는 게 네네. 있는데 내가 빠져나와 줘야 되겠다. 그래야 뭐 그 회사도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덜 힘들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해서 7월 말일 날 이제 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사실상 퇴직금이 그렇게 크진 않으셨다. 그렇죠. 퇴직금은 뭐 퇴직하실 때 이제 그렇게 사표를 내시고 7월 말에 나오실 때 혹시 감정은 어떠셨어요? 걱정이 많았죠. 100살까지는 못 살더라도 최소한 뭐 80까지 산다고 해도 20년은 네, 더 맞아요. 살아야 되는데 20년 동안은 경제활동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한 5년, 10년은 해야 되는데 네. 연금 받고 뭐 이러더라도 이제 그런 불안감,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 문제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굉장히 컸죠.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드나요? 그럴 때는 보통? 그런 것도 있었죠. 저는 이제 조급함이 굉장히 컸는데 네. 이게 너무 조급함으로 또 시작을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수업료를 한번 많이 냈다 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초기 투자금 대비해 몇 정도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한 2억 정도 수업료를 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리하시면서도 거의 너무 힘들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예전 선배들이나 그 얘기를 하거든요. 50세가 넘어가면은 큰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하지 마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넘어져도 일어서기가 너무 네. 쉽지 않다. 그거를 후배들한테도 저도 많이 얘기를 했고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가 이제 그거를 겪어버린 거죠. 50대 후반에. 맞는 말이던가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막막했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아직은 책임감이 있으니까 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책임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한 집에 이제 가장이면 뗄 수 없는 걸까요? 성격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아버지들도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들이 뭐 지금 뭐 30대 되고 장성을 했잖아요. 네네. 직장 생활하고. 근데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케어를 해줘야 되는 애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때 부모로서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친구들도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걱정이 있죠. 그러면 좀 자녀가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지나요, 그런 게?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일부 덜어지는 거죠. 둘이 다 그러면 50%가 덜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직 하나가 남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 책임감이 아직 남아있죠. 그럼 그게 이제 사실 동력이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경제적인 거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꾸준히 계속 넣으셨었나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끝까지 넣었죠. 그 예상 수령액이 혹시 60세까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170만 원 정도? 그럼 개시까지는 한 1, 2년 남았나요? 2년 남았죠. 이제 조기 수령이라는 선택지도 있을 텐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이제 재무 쪽에 있다 보니까 1년 하면 6%까지거든요. 2년이면 15%.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1년 남았을 때 조기 수령하는 게 최고다. 물가 상승하고 뭐 이 요인을 따져서 1년 정도 남았을 때 조기 수령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내년에 이제 네. 수령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네. 혹시 요즘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되세요? 생활비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와서 하고 유류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유류비가 제일 큰 것 같고 보통 한 100만 원 저 혼자만이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실 때랑 지금 비교해서 많이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편이에요? 그렇죠. 어떤 거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었어요? 개인 어떤- 필수품이죠. 제일 큰 거는 이제 옷이죠. 옷. 직장 생활할 때는 이제 정장을 수트를 입었으니까 참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제발 좀 그만 사라고. 요즘은 그런 거는 거의 안 하죠. 기존에 있던 옷을 거의 입죠. 가족들한테도 이제 주는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그거에 은퇴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보내주셨던 거예요? 아유, 아 그래요? 이 사업 정리하고서는 못 보냈죠.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입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퇴직을 하고 이제 실업급여. 이제 그게 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당구장을 하면서 소상공인 1인 사업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가입을 했었거든요. 오.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산돼서 실업급여가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8개월 240일 나온 거죠. 그래서 다음 달까지 이제 실업급여가 나오죠. 그게 도움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제 노후엔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좀 준비해 두신 게 좀 있으셨나요? 준비를 못했죠. 아. 계획은 했었는데 그러면 노후 준비를 거의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노후 준비로 모아두거나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거는 그때 그 사업하실 때 다 쓰셨던 건가요? 그렇죠. 아, 사실 그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업무 자체가 재무 쪽이다 보니까 정년이 61세니까 61세까지 정년을 하면은 그때 되면은 물가 상승이 돼서 물가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애들은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해서 둘이 생활하는 데는 한 달에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쫙 다 잡아놨었죠. 플랜을. 네. 그때까지만 해도 80 정도 아, 되면은 네네네네.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20년 정도의 계획을 사실 세웠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정도 되면은 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면은 뭐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이 먹고 정도 살수 되면 먹고 있겠다.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다 짜놓고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 조울증, 그래서 이제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제가 이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이제 잘 안 마시고 하니까 못 마시니까 의사가 심지어는 좀 담배를 피면서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담배를 피라고 하냐고. 의사가. 의사가 웃으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담배 펴서 잘못되는 확률보다 지금 현재 상태로 잘못될 확률이 높다. 좀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이제 그 집이 몇 층이냐 그랬더니 14층이다 그랬더니 1층에 어디 가서 사시라고. 자기를
컨트롤을 못할 그럴 상황이 이제 돌발적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또 했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지방의 시골에 1층 가택 같은 데를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생활할 때도 있고 또 안정되면 또 이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러 제가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좀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저한 게 잠을 못 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또 굉장히 크죠. 네네.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그게 이제 의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약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의지가 좀 약해서 그런지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약으로 잠을 청해도 하루에 3시간 정신없고 막 졸리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피곤하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이죠. 아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네. 계속 그래요? 은퇴하신 이후에 가장 뭔가 속상했던 순간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면증 그런 게 지금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아, 내가 이 정도의 의지가 없나? 그런 거에 대한 게 제일 스트레스죠, 아직은. 이제 요즘 부러운 사람이 있으세요? 부러운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 친구들이나 저보다 나이 많은 그런 선배들 직장 생활하는 게 제일 부러워요. 사업하는 거는 그렇게 부럽진 않은데 직장 생활하는 게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이 있을까? 네. 그런 게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어제도 친구한테 갔다 저는 뭐 지는 뭐 나름 임원이라고 하루살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부럽다. 영상을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퇴직을 앞두거나 이제 다 퇴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감히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조금 책임감을 내려놔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뭐 정년이 돼서 정년 퇴직하고 이제 뭐 노후 생활에 대한 그런 연금을 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전혀 걱정이 없겠지만은 저같이 이렇게 조금 수업료를 좀 내면서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좀 더 찾아보고 노력하면은 충분히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